전에 없습니까? 52번부터 합니다. 자, 52번 보면 선분 AB의 중점을 M1, 선분 AM의 중점을 M2, 선분 A의 중점을 M3라고 하자. 같은 방법으로 쭉쭉쭉 정할 때 M10과 M10은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일까? 이걸 먼저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선분 AB의 중점을 M1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M1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지금 여기는 몇 대 몇이 되겠어? 1대 1이 될 거야. 자, 근데 요거를 또 한 번 반복한대요. 요번엔 A에서부터 M까지를 지금 뭐 한대? 나눈대요. 나눈대요. 중점을 또. 그럼 지금 여기가 M2가 되겠죠? 네. 자, 그럼 내가 땡땡땡 있으면 뭐 하는 문제라 그랬어? 규칙성. 규칙성 찾는 문제라 그랬어. 그럼 그 규칙성은 보일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몇이 되겠어? 1대 2분의 1? 2분의 1이 될 거야.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나눴대요. M3. 그럼 얘는 몇이 되겠어? 4분의 1? 4분의 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린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선분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일까? 총 몇 번 했을 때? 10번 했을 때야.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규칙성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AM3의 지금 AM3의 B는 몇이었어? 4분의 1이었고 AM4의 지금 길이의 B는 몇 대 몇이겠어? 이거를 또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4분의 1, 8분의 1 그리고 AM2의 B는 2분의 1이야. 그럼 전부 다 2분의 1로 표현을 했을 때 얘는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몇이 되겠어? 세제곱. 아이고 2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4일 때 세제곱, 3일 때 제곱인 거 보여? 그러면 AM의 10은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의 9승이 될 거야. 그럼 2분의 1의 9승은 몇이야? 512분의 1. 51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걸까? 요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A랑 B가 있는데 얘를 1이라고 두면 AM10은 여기 지금 B가 몇이다? 51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 512분의 512분의 511이 되겠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야? 512분의 1 대 512분의 51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몇 대 몇으로? 1대 512분의 1 대 512분의 511이 된다라는 거야. 괜춘? 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몇 대 몇이야? 1 대 511. 511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또요. 없습니까? 질문 더? 53번? 자, 53번 이 문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차함수 하나랑 직선 하나가 있는데 이때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왠지 교점의 방정식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네. 자, 이때 선분 AQ의 길이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교점의 방정식을 세워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를 3X 플러스 K랑 교점의 방정식 세웠더니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맞습니까?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럴 때는 뭘로 넘어가야 돼? 중간에서. 그렇지, 근각계수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교점의 방정식 했더는 그는 누구랑 똑같다 했어? 교점의 X좌표. 그럼 지금 여기서 이 교점들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얘 두 근이 누구다?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빨리 이해하세요. 질문 있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쌤, 베타 자체를 그냥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베타 안에 음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이지? 그러니까 베타가 지금 그렇지. 베타 자체가 음수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두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다음 힌트 뭐야? 선분 AQ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 X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머시기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베타 콤마 머시기 이렇게 나올 거잖아. 머시기는 구할 필요가 없죠. 왜? Y점의 좌표는 힌트로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선분 뭐래? PQ? PQ라고 했으니까 P를 왼쪽에 베타 콤마 머시기 그리고 알파 콤마 머시기 몇 대 몇으로? 1대 2로. 자 그럼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지금씩 적으면 돼? 둘 더한 거 3분의 x자로 곱하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겠네. 자 그럼 알파 더하기 2 베타는 몇입니까? 3이고 여기서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5다. 그럼 연립하면 베타는 몇이야?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파는 몇이겠어? 7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k이고 그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4니까 k는 얼마? 1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빨리 이해 안 되는 거. 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점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점의 방정식 세웠더니 이렇게 나오죠? 내가 교점의 방정식의 해도는 근은 누구라 그랬어? X좌표. 그렇죠. 교점의 x좌표들이 해도는 근이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Understand?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다음 또 57번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야, 50초 이건 뭐야? 자 다음과 같이 두 점이 있대요. 자 지금 보면 이 두 점이 있대. 위치가 왼쪽인 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 문제는요 문제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딱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식이 대체 어떻게 나오는가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 A는 이 점과 이 점을 둘 더한 다음에 뭐 했어? 나누기 2 했다는 거야. 그럼 그건 뭐야? 그렇죠. 중점이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대체 어떻게 나올까? 이 식은 루트 2가 여기고 루트 3이 여기일 때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어떻게 적으면 될까? 어디에 좀 더 가깝겠어? 그렇죠? 이쪽 어딘가에 좀 더 가깝게 B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점은 루트 2랑 루트 3을 몇 대 몇으로? 3대 1로. 그러면 지금 어디에 더 가깝겠어? 그쵸? 여기에 더 가깝겠죠? 그러면 왼쪽인 점부터 BAC가 되겠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52번의 정답이 511이 아니라 1023이라는 아마 그 A, B를 1로 두고 시작한 것 같아요. 뭐라고 정답이? 1023이요. 1023이라고? 왜지? 2의 10승 아 맞네. 야 AM의 길이 A1 요거의 길이가 2분의 1이잖아. 하나 밀렸네. 그치 하나씩 밀렸네. 오케이 요건 선생님 실수. 오케이 인정. 다음 또? 저는 확인 체크 40번 해주세요. 몇 쪽이야? 쪽수죠. 26. 26쪽. 몇 번? 40번. 40번? 자, 두 점이 있대. 이 두 점의 위에를 이름 선분 AP 위의 점 P가 요거식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러면 지금 그냥 대충 그림 그려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요. 뭐 이렇게 선분이 있대요. 이 선분 위에 점 P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좌표평면 정확히 그려야 되겠다. 그럼 좌표평면에서 마이너스 3,0은 여기 있을 거고 A 그리고 3,4는 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B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원점 5를 봤을 때 각 A, O, P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A, O, P 요 각과 그리고 B, O, P의 각이 같다라는 것 이렇게 선분 그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봤을 때 떠오르는 거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여기 길이는 그냥 눈으로도 보이죠? 몇이야? 3. 자 여기는 0,0과 몇 가지의 거리야? 3,4가지의 거리야.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야? 5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대 여기도 몇 대 몇이야? 3대 5여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선분 AB를 3대 5인지 선분 BA를 3대 5인지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얘는 선분 AB를 이기겠어? BA를 이기겠어? 3대 5라고 적으면 AB. 그렇죠. AB. 그러면 지금 얘를 정리하면 선분 AB를 3대 5로 내분하는 점이요. 누구다? 내분점이 P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3,0과 3,4 3대 5. 그러면 지금 당연히 내분점 P는 둘 더하는 거가 되겠죠? 8분의 X자로 곱하면 9, X자로 곱하면 마이너스 15, X자로 곱하면 12, X자로 곱하면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나머지는 뭐 구할 수 있겠어? 네. 넘어가도 되겠어? 네. 다음 또 질문 있는 거? 없으면 오늘 짐도 나가겠습니다. 틀린 거 꼭 고쳐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숙제를 안 해왔는데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 하세요 그냥. 알겠어요? 대신 자꾸 밀리면 안 돼요. 숙제 안 한 친구들. 넘어간다. 직방 넘어간다. 자, 오늘 나갈 거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똑같은 말이 있었어요. 뭐였어? 1차? 함수. 함수랑 동일했었죠? 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총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크게 4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굳이 묶자면 첫 번째 요거 2개랑 요렇게 2개 해가지고 2가지로 묶습니다. 선생님은. 자, 첫 번째는 기울기와 y 절편이 주어졌을 때 그냥 우리 기본형 y는 어떻게 생겼어? ax 플러스 b. 여기서 우리는 이 a를 뭐라 불러? 기울기. 그리고 이 b가 하는 역할은 y 절편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뭐 이렇게 공식 세우는 게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선생님은 공식 암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래. 그럼 3x 플러스 b라는 기본형 세우고 나머지 한 점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대입하면 b가 몇인지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외우라는 것만 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2점을 지나는 직방은 얘도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근데 너네들은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긴 해. 알았어요? 너네들은 외워? 난 안 외울 거야. 꼬우면 대학 가든 거.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기본형 세웠을 때 첫 번째 방법은 기울기를 먼저 구하는 방법이에요. 2점 주어졌을 때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그 기울기 구한 다음에 나머지 2점과 2점 중에 하나를 그냥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 많이 했었죠? 네. 자, 네 번째 x절편과 y절편 주어졌을 때 직방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x절편이랑 y절편도 그냥 2점이에요. 똑같이. 맞아? 그럼 요거는 직방 만들 수 있는 거 다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어? 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좌표축에 평행한 또는 수직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지금 보면 얘 x축에 뭐 하고 있어? 평행하고 있죠? 그럼 이 x축에 평행한 함수는 아직은 안 배웠지만 뒤에서 배울 거야. 얘 그냥 미리 알려드릴게요. 얘는 상수함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y는 상수 형태로만 있어서 상수함수다. 아저씨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에어컨 끄니까 바로 조네. 자,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이 상수함수는 y는 b꼴입니다. x축에 평행하니까 y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생긴 직선을 볼 거야. 얘는 어디 축에 평행해? y축이죠? y축에 평행하죠? 이 y축에 평행한 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왜요? 라고 물어봐 빨리 나한테. 왜요? 자, 그거는 뭐 뒤에서 배우세요. 알죠? 지금 설명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얘는 직선 x는 몇이다 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직선 x는 a라는 점에서 쭉 이렇게 그어졌으니까 얘는 직선 x는 a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인데 얘는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죠? 1차 방정식과 똑같은 말이 뭐라고? 1차 함수라고. 그러면 지금 이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결국 뭐겠어? 직선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보충학습, 이거를 지금 이게 왜 여기 나와있지?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졌나? 자, 일단은 요거, 니들이 봐도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쵸? 자, 지금 보면 요거 싹 다 지울게요. 여기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요거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이거 뭐야?
자,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첫 번째 직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인 0이라는 두 번째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교점이라고. 왜 이렇게 주냐? 야, 그만 줘라 임마. 자, 교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나올까? 이걸로 좀 더 멋있게. 무수히 많다. 그렇죠. 무수히 많다라는 아주 멋있는 말이 있죠. 그쵸?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직방을 만들 겁니다.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보면 이런 모양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2번 곱하기 k는 0. 자, 그러면 우리 이 식을 봤을 때 떠오르는 세 글자가 있어야 돼요. 있는 사람. 요 식을 봤을 때 어느 파트와 연계가 돼버려? 방정. No. 자, 그럼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얘가 1번식이죠. 얘가 2번식이죠. 열리. 자, 그러면 식을 적으면 지금 보면 내가 x 했지만 요렇게 나올 거야, 식이. 그렇지! 항등식이 떠올라야 돼요. 왜? 지금 얘 봤을 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왜? 얘가 0이잖아. 얘도 0이고. 이해됐어? 그럼 얘를 해석하자면 K값에 관계없이 이 K가 몇인진 모르겠지만 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뒤에서 원방에서도 편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응용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 이 1번 지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면서 몇 콤마 몇 1,2를 지나는 직방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식 세워주고 얘가 1,2 지나니까 뭐 해주면 돼? 대입하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항등식이다 결국에. 자, 그럼 천천히 6-1번부터 쭈루루 한번 해봅시다. 다음 직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직선의 방정식, 즉 함수식을 만들어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1번 점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여야 된대요. 그럼 기울기가 2니까 2x 플러스 b 라고 두면 되겠죠.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는데?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와? 3은 2 플러스 b니까 b는 몇이야? 1. 그러면 지금 b는 1이니까 얘가 정답이죠? 라고 말하면 저는 감점을 시킬 것 같습니다. 왜일까? Why? Y는 0이니까. 당연히. 자, 실제로 감점이 당했어요. 복정고에서. 옛날에 그 악명 높은 선생님 있잖아. 권영재 선생님인가? 그 선생님이 감점을 시켰어요. 대체 어디서 감점을 시켰을까? 힌트 한 번만 주세요. 문제를 잘 읽으세요. 대체 어디서 감점을 당했을까? 진짜 사소한 나도 이 이야기를 듣고요. 와, 진짜 너무 깐깐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감점이 당연히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방정식 형태로 적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적은 이거는 뭐야? 1차 함수죠. 그럼 얘를 방정식 형태로, 즉 2x-y 플러스 1은 0꼴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야. 12 털리기 싫으면. 근데 웬만한 선생님들은 이것도 정답으로 해줍니다. 왜? 결국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감점을 시켜서 선생님 이거 왜 감점이에요? 제대로 풀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야, 방정식이잖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정식으로 적으시오라고 하면 방정식 형태로 적어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2번 봅시다. 2번 보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1 지나니까 이 1은 6 플러스 b. 그럼 b는 몇이야? 마이너스 5. 그럼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인데 얘도 마찬가지 직방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요거 바꾸는 거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너네들은 서술 형태 조심하라고. 자, 여기서 이 3번 별표 칩시다.
자, 이 3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참수를 배웠던 부분에서 내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있다라고 했었어. 바로 이 표현입니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가 결국 뭐 알려주는 걸까? No. 오!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얘가 왜 기울기냐면 좌표평면에서 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X축으로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는 건 지금 이렇게 지금 삼각형을 그렸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누구랑 똑같아? 탄젠트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탄젠트 45가 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탄젠트 45 몇이야? 1입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의 값은 기울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해요. 자, 그러면 탄젠트의 값이 당연히 기억이 나야 되겠죠, 진용아? 탄젠트 30 몇이야? 탄젠트 45는? 탄젠트 60은? 자, 수학은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한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앞에 거 까먹으면서 진행되면은요, 절대로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적어 줄 테니까 기억해. 자, 첫 번째 탄젠트 30도예요. 얘는 3분의 루트 3입니다. 루트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다 적어 놓으세요. 자, 탄젠트 45도는 1이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친 얘가 알려주는 건 기울기가 몇이다? 그냥 1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럼 y는 기울기 1이니까 x 플러스 b인데 얘가 이걸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 2 루트 2가 나와야 되겠죠. 휘연아 너무 존다. 가서 세수라도 좀 하고 와라. 네.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62번은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1번, 3번을 할 건데요. 1번은 내가 할 거고 3번은 니들이 직접 할 거야. 근데 1번에서도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두 번째는 연립을 이용한 방법. 오케이? 둘 다 할 줄 아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얘는요. 먼저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해야 되겠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렇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럼 X의 증가량 몇만큼 증가했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2분의 그러면 만약에 증가량은 여기서 요거 뺐으면 얘도 여기서 이걸 빼야 됩니다. 요거 아니고 요걸 빼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몇 나와? 마이너스 6.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둔 다음에 이 두 점 중에 누구 집어넣어야 될까, 홍준아? 상관없어요. 그렇지, 상관없죠? 왜? 두 점을 지나니까 둘 다 대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1,2를 집어넣으면 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니까 b는 몇 나와? 5가 나온다. 자, 그럼 얘 집어넣어도 성립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9 플러스 5 성립하는 거 맞네요. 그럼 제대로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뭘 이용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근데 너네들 기울기 이용하는 거 많이 하세요. 왜냐?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미분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거기서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 먼저 하세요. 알겠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연립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연립은 그냥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 다음에 2점 지나고 2점 지나니까 각각 대입해 줄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 2는 n 플러스 n 그리고 마이너스 4는 3n 플러스 n. 그럼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자. 그럼 빼주면 6은 마이너스 2m. m은 몇 나와? 마이너스 3. 그럼 n은 몇 나와? 5.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나머지 집어넣으면 뭐 나와? 정답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게 보여요. 이해됐어요? 수학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재밌다.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자,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보자, 니디.
앞으로 1참수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연습 많이 해두시고. 자, 그럼 3번의 정답 나온 사람? y는 3x 마이너스 y는 3x. 마이너스 2. 잠깐만요. 그 3x? 맞네. 3x 마이너스 2 맞아요? 넘어간다 그러면. 자, 63번은 뭐 똑같은 거니까 왜? 선생님 얘가 왜 똑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x절편이 4라는 건 4,0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0,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러면 2점 지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64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뭐 하냐면 좌표평면을 그립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점 2,8을 지난대요. 그럼 지금 좌표평면에서 2,8 대충 찍어. 뭐의 평행하 돼? x축에 평행한 그 직선 그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은 x는이가 y는이가? 그렇죠. y는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때 y값 적어주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번에 2번을 한번 해볼까? 좌표평면에서 3, 마이너스 2점 찍어. 그리고 y축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x는이야 y는이야? 얘는 x는이야. 그럼 x는 몇이야? 3. 그래서 x는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빠르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럼 3번의 정답은 뭐가 나와야 돼? x는 마이너스 5. 3번이요. x는 마이너스 5. 자, 좌표평면에서 마이너스 5,6 지나면서 x축에 수직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지금 얘는 x는이고 그럼 그때 값은 마이너스 5다. 자, 4번의 정답은 홍준아 뭐야? y는 마이너스 3. 다들 똑같이 나왔냐? 넘어가도 되겠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헷갈리니까 꼭 수직선 그려가지고 확인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야, 이제 우리 방학 동안 단점을 좀 고칩시다. 문제부터 잘 읽으세요, 제발. 문제부터 읽는 습관 길들이자. 자, 두 점 A가 있고 B가 있대요. 이때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나는 직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이게 대체 왜 여기 있어, 그치? 내분점 파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1번 아니에요? 이씨, 몰라, 못 봤어. 미안. 자, 두 점을 이은 점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끊어.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는요, 직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 해야 된다? 중점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보여야 되겠죠. 그럼 중점 어떻게 구했어? 2로 나눠가지고. 예,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예요. 그럼 둘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1, 둘 더하면 10이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몇이어야 된대?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5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 그럼 b는 몇이야? 8. 그럼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된다. 근데 존나 웃기지 않냐? 여기서도 직방을 물어보고 있는데 정답은 얘래요. 그래서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깐깐하게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엄밀히 말하자면 개념 원리가 잘못한 거긴 해. 개념 원리 잘. 자, 요번에 필수제 2번 봅시다. 아까 이거 말하다가 끝났네. 그쵸? 자,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까지 끊어서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겠어? 3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계속해서 뭐 한다라는 거야? 뒤에도 쓰일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더 앞에서 문제를 풀 때보다 속도는 당연히 더 뭐 해야 돼?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습이 계속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진용이 같이, 홍준이 같이 문제 푸는 양이 되게 적으면 뭐가 되겠어? 연습이 덜 되겠죠? 전 천재라기 됐습니다. 홍준이 점수 좀 보고. 이거 뭐야, 유튜브 녹화 중이거든? 죄송합니다. 싫어. 네 점수 크게 말할 거야. 아. 자, 홍준이. 알랄랄랄라.
홍준이 이번 시험 점수는 저번 시험 점수는 38점이었고요. 천재 홍준이 이번 수학 점수 56.6점이네요. 20점이나 상승.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런 내분점 문제에서 내가 주의해야 될 건 이거 먼저 꼼꼼히 읽으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A를 몇 쪽에? 오른쪽에, B를 왼쪽. 반대로 말했다. 미안하다. 나 왼쪽 오른쪽도 모르나 봐. 자, 그럼 3대 2로 내분하는 점 먼저 구해보자. 그러면 지금 몇 분에? 먼저 5분에 X자로 곱하면 6 플러스 14. 참고로요, 이거 암산하다가 틀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거 암산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 Y점도 요거랑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몇 콤마 몇이 되겠어? 4 콤마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그럼 이 점과 몇 콤마 몇? 5 콤마 2를 지나는 직방 구하라고 했으니까 2점 지나는 직방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안 해줘도 사실 상관없겠지? 네. 괜찮아? 그럼 결국 얘 그냥 무슨 문제다? 내분점 문제다 라는 거예요. 직방 만들 줄 알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요번에 또 똑같아요. x 절편이 6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0과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방이니까 y는 mx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얘가 6,0 지나야 되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0을 6m 마이너스 2. 그럼 m은 몇이다?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직방 만들었죠? 근데 이 위에 두 점이 있대요. 뭐 해줄 수 있어 각각? 대입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a랑 b의 값 나와 안 나와? 나오네요. 끝이에요. 이게 대체 뭐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내가 이 정도는 뭐 껌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생략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니들이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알겠어?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 필수예제 4번 별표 존나 많이 치세요. 이거 개 단골입니다. 진짜로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우리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문제입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 혹시 기억나시는 분? 밑에 보지 말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아이씨, 이미 다 봤겠지?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기울기가 모두 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세 개의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세 개의 점이 한 직선이 있다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모든 비율들이 전부 다 뭐하다라는 거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a, b, c일 때,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는 미지수가 둘 다 있네. 그럼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럼 x 증가량 a에서 b를 뺄게요. 그럼 몇 분의? 2분의 2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이 지금 뭐야? 직선 AB의 기울기가 될 거야. 자, 그럼 요번에는 직선 AC를 둘 겁니다. 왜? 이렇게 두면은 식이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두 개들을 두면 식이 복잡해지겠죠? 이런 것도 눈에 어느 정도 이렇게 너네들이 문제를 봤을 때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어느 기울기를 써야 식이 쉽게 나오는가? 그러면 얘랑 얘를 쓰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걸 뺄 겁니다. 그럼 얘랑 3-a분의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분수는 분수다를 못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수는 분수 어떻게 하면 됐어? x자로 곱한 게 같다. 그럼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리고 이거랑 이거 곱한 게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된다. 넘어가도 돼요? 네. 근데 거기서 양수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뭐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지고 요 표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뭐를? 한 직선이 있다 라는 말은 뭐다? 기울기가 같다. 예, 세 점의 기울기가 모두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외우면 얘는 못 풉니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5번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방. 얘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요, 세 점이 있대요.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점 A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하는데 그때 직방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삼각형을 직선 하나가 지나갔을 때 넓이를 2등분하게끔 지나려면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무게중심? 정답입니다.
원래는 무게중심을 지나면은 무조건 이거와 이거의 넓이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선 뭐래? 점 하나를 반드시 지나야 된대죠. 그러면 점 하나를 지나면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우리는 이 선을 뭐라고 불렀어? 중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중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은 적어 놓으세요. 삼각형의 넓이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그렇죠. 무게중심을 지난다.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삼각형만 나올까? No! 다른 도형도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원입니다. 원의 넓이를 2등분. 자, 원이 있어. 얘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직선은 어디를 지나야 될까? 그렇지. 지름?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또 이렇게만 적으면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놔요. 지금 얘 뭐라 그랬어? 무게중심을 지나야 되고 중선이 돼야 되고 얘는 어디를 지나야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 지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름을 지난다라는 건 좀 표현이 그렇죠? 직선인데 뭐 똑같은 표현이긴 해. 또 뭐 있어? 도형? 사각형 있어요. 그럼 직선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될까? 대각선. 대각선이 이렇게만 지나야 돼? 어디를 지나야 될까? 평행한 직선 뭐? 평행한 직선으로만? 근데 이렇게 지나면 이 넓이 2등분해? 아니죠? 평행한 직선의 중점. 평행한 직선의 중점? 한 빗변의 중점. 한 빗변. 한 빗변의 중심을 알잘딱하게. 지나는 알잘딱하게? 무게중심 찍은 다음에 선 그려요. 사각형에서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정가운데가 무게중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정가운데를 지나야 돼요. 근데 그 정가운데를 어떻게 찾을 거냐고. 각 변의 중심을 찾아서 선을 이어요. 정답.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생각해봐요. 우리 무슨 문제 있어서 평행사변형 중점 구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각형도 넓이를 이런 식으로 2등분이 되는 이 점은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되냐면 대각선의 중점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는 사각형. 아, 좀 정리 니들이 좀 해라. 아, 목 아프고 팔 아프다 지금. 아니지, 녹화하고 있으니까 해줘야지. 씨. 사각형. 밑에 써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있냐? 있네? 아, 그냥 정리해 그림으로. 그럼 얘는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각선의 교점. 그래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좌표평면에서 점 8개인가 주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점 이렇게 주어지고 점 이렇게 주어져. 사각형 2개가 됩니다. 이 사각형 2개를 모두 동시에 넓이를 2등분하는 직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대각선 요 중점 구하고 여기서 이 대각선 중점 구한 다음에 이 2개를 모두 지나는 직선을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키? 어디에서? 통생이야. 근데 저거 되게 쉬워. 찐으로 쉬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A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가 마이너스 2,4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2고 여 C가 3,4래요. 그럼 점 A를 지나고 그 대변을 2등분해야 되니까 이 중점 M은 몇 콤마 몇이 되겠어? 둘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3이 되겠죠, M은. 맞아? 그러면 지금 이 A라는 점과 이 M이라는 점을 동시에 지나는, 즉 마이너스 2,4랑 그리고 1,3을 지나는 직방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뭐. 그렇죠? 그럼 x의 증가량 몇 분의? 마이너스 3분의 y의 증가량 1.
그럼 얘가 기울기가 될 거고 x 플러스 n인데 얘가 1,3 지나니까 3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n이니까 n은 몇이야? 3분의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절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만 잘 기억하면 돼? 그냥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만. 알겠어요? 요거 말고 다른 도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자, 실제로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풍생이네. 어떻게 생겼냐면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면서 뭐 0,0을 지나야 된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 직방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문제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요 사각형 넓이 구하고 이 사각형 넓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구한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지난다라고 하면 얘 지금 무슨 도형이야? 이쪽 위쪽? 사다리꼴이 되겠죠? 그거의 넓이가 구한 다음에 그거의 넓이의 몇 배? 2배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요 문제는 조금 어렵고요. 요거는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 실제로 시험지를 보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요 정도 문제는 너무 어렵고 요거부터 제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그 밑에도 봐봐. 똑같죠? 뭐야? 잘 기억해 두라고. 가지고 요거는 클리닉 시간 때 잘 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다음 상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때 다음 얘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선생님이 정말로 죄송하지만요. 선생님은 공식을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가장 먼저 뭐 할 거냐면 함수 형태로 바꿔주는 걸 첫 번째로 할 거예요. 그럼 y는 꼴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항시켜. 그럼 by는 래퍼죠? 웃어. 자, 이렇게 나올 거네. 그쵸? 자, 그러면 1번을 봅시다. AC가 양수고 BC도 양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둘 다 양수다. 아하! 양수이거나 둘 다 양수다. 아! 서로 부호가 같다. 그렇지. 저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물론 선생님 그거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정답인 건 둘의 부호는 같다가 정답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둘을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서로 부호가 같다. 그렇죠. 서로 부호가 다르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A랑 C를 곱했을 때 양수고 B랑 C를 곱했을 때도 양수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 기울기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일단 B분의 C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알 수 있지. 왜?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그러면 B분의 C는 플러스분의 플러스. 오케이? 자, 그러면 요번에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그럼 B분의 A는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나오겠네요. 그럼 결국 어찌됐든 무조건 기울기 얘는 플러스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달렸어? 마이너스가 달렸으니까 기울기는 뭐다? 음수다. 그럼 기울기는 음수다. 자, 그럼 B분의 C는 야, 곱했을 때 양수면 나눠도 양수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Y절편이니까 Y절편도 뭐여야 돼? 음수. 자, 그럼 기울기가 음수니까 우리는 좌표평면에서 어떻게 생겼어?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끔 생겼을 거고 Y절편, Y축과 만나는 지점도 밑에 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지나? 2, 3, 4분면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한 번 더 한다. 뭐라고? 아, 이거 펜을 잘못 사가지고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거 답답해. 지우개로 바꾸는 거. 이건 왜 안 지워져? 이거 어떻게 지워 이거? 도형도 지워버려 이거. 자, 요번에는 2번을 보면은요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고 그리고 BC가 0보다 크대요. 자, 그럼 우린 요걸 통해서 B랑 C는 뭐다? 부호가 같다? 그럼 Y 절편은 뭐다? 일단 Y 절편은 음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얘가 Y절편이니까. 따라오는 거 맞습니까? 예, 집중력 오링된 것 같네. 자, 그리고 A분의 B는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둘을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거 둘의 부호가 다르는 거니까 기울기는 뭐여야 돼? 양수. 그렇죠. 양수여야 되겠죠? 자,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에. 위로면서 Y절편은 아래.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럼 얘는 지금 1번
1, 3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3번을 보면 A 곱하기 C가 양수고 B는 0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길까? 성립할 수 없어. 그렇지. 왜? B가 0. x의 그 개수의 값은 0이 될 수 없어. 넌 잠깐만, 홍준아. 너 여기가 0이면 얘 0이야? 네? 아 분수가 분모의 0이 될 수 없어. 그렇죠.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 실제로 선생님은 일부러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뭐 했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뭐 했습니까? 양변을 그쵸 B로 나눴죠? 근데 이거일 때는 언제까지나 뭐야? B는 0이 아니다예요. 그럼 근데 지금 여기서 B는 뭐래? 0이래요. 그럼 B가 0이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이 식은 x는 AX 플러스 C는 0. 그러면 X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오죠? 그럼 우리 X는 꼴이면 어디 축에 평행하게끔 나왔어? Y축에 평행하게끔 나왔고, 그럼 얘 부호는 뭐겠어? A 곱하기 C가 양수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는 음수 방향에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지난다? 2,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페이지. 지금 몇 분이야?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많이는 못 쉬겠다. 좀 다들 한 명은 수업 시간 내내 졸고 있고 아주 그냥. 어? 다 집중력 올인해.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세특 썼어요. 아, 그놈의 세트 썼어요. 네, 뭔 닦아서요? 세트 네가 쓰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세트 쌤이 써주지 않아? 그 세특 내가 쓴다는 그거 내용 검토해서 써있어. 오늘 다들 얘들아 제발 뭐 어디가? 되게 친절하신 분이시다. 문나는 한 10초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덕거라. 아무도 오늘 없어요. 이러면 썩을 반. 아니 족같은 말을 왜 나중에 거야 진짜 족같네. 근데 야, 차라리 3층이 낫지. 아니, 야, 이, 내 저기 자리에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다 보여. 저기 사람 많을 때 못 지나가. 근데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네. 무슨 이태원이. 이 새끼들 여기 안 오는 여기 앉아봐야 알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봐야 알지. 네 바로 뒤에가 나야. 야, 나도 보여. 그런가? 내가 제일 많이 게다가 보여. 내가 오른쪽이라 내가 더 잘 보여. 너는 그래도 저 왼쪽에 저 파란 색깔이 조금이라도 막아주기라도 하지. 야, 나 세상에 봐봐. 나 네가 봐봐. 네가 맞아. 바보라고. 아버지라고. 네가 밖에서 바보라고. 끝이라고. 문 닫아 이씨. 목소리가 셨어. 불 뿌리면 안 맞아. 여기가 창조공원 나가지고 살 존나 그냥 좋아. 안 다치고. 문 닫으라고 이씨. 와 진짜 찐따. 어쩌라고. 문 닫으라고 이씨. 별거 없다. 열고. 그래 나라. 어차피 제 손해야. 소리가 마탱이가 갖다 줘. 세특하느라 공부한 거 신발.
심화탄 거 보고서 쓰는데 씨발 딸깍해서 거기서 수정하고 디폴트 값 더 주고 해야지. 씨발 뭐라 그래? 결과값. 디폴트가 결과잖아 병신아. 표준품 아니냐? 어쩌라고 이씨. 네. 이거 기준값 아니야? 기준값도 맞지 그러면 표준값이냐? 왜 자꾸 꼬투리가 맞지? 네, 클리닉 브롤스타즈 하면 안 되나? 가져와. 나 클리닉 가져와. 뭐? 가져와 빨리 지금. 진짜 제가 아직 마음만 몇 살이에요? 여기 세개 나왔는데. 거의 문 닫거라. 문에 닫거라. 야야야. 야야야.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한 번만 더 쓰게 하고. 알릴 수 있어. 한 번은 실수했어. 내가 보기엔 여기 물잘안 덮어가지고 아무도 씨발 생각나지 마. 문 열고 가야지. 목이야 너무 아파. 혜린이 너무 지겨워. 진짜 개새끼야 씨. 내년부터 코로나한테 오르잖아. 중학생 일하는 강아지고 뿌리자. 이건 없어. 우리 말고. 안타깝다. 어떻게 세이브 받나? 모르겠다. 정의를 왜요? 끔찍한 소리 하지 마. 그 말랑이 아니야. 말랑이 아니야. 개끔찍해. 띵띵. 에어팟 저기 두고. 와 진짜 내 에어팟. 지금 저 학생이 집어냈어요. 어? 학생이.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나도 학생이 하고 싶다. 내 아또 문제는 뭐야 너? 에어팟에 학생 보세요. 내가 이어폰이랄게. 공준의 배를 이어라. 에어팟 바로 없어.
나한테 감사하죠. 생기고 아니 왜 개만 안 돼? 계속 앞에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학생회. 할 수도 있죠. 왜 그래요? 네, 1등을 받아왔죠? 강늘이 달라. 근데 누구 강늘이 학생이에요? 쌤 저도 방송부 했는데 1등급이에요. 유리야, 우리 하이파이브 할까? 방송부에 저 진상들.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놓고 1등을 받아. 1등급 받으면 된거 아니야? 아 진상들.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기분일까? 1등급 받으면 된 거죠. 1등급. 잘생겼어? 모르겠어. 대학 얼마나 잘 갈지 보자. 대학 일찍 잡은 거도 저는 감사합니다 해야 돼. 잘 못할 것 같은데. 난 연남대 가려고. 대학 안 갈 거야. 못 가. 그래서 전화하는 그러면. 가지 마. 지금 연남대 아세요? 연남대. 우리 유리야. 뭐야 씨. 연한데. 듣불다 근데. 똑같은 게 계속 또 연한데. 연남대 그 예상. 뭐였더라? 스마트팜으로 유명해. 성명 왜 이렇게 잘했네. 대원 예술가 어디야? 개원 예고도 몰라? 분명 있잖아. 전 이야기 때부터 기말 문제도 진짜 만날 때 그건 말을 아니다. 할게. 아니 그 모의고사. 사람이 아니야 이 자식들아. 그거 한 벌써 5번 들은 것 같아. 나야 아는 여기밖에 없어. 전화해. 계속 말씀드릴게. 전화해보자. 까먹지 않게. 하지 마. 돈 보고 싶다. 낭보는 성일이 최강이지.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지 7번 문제 먼저 읽어봅시다. 직선 2-k x 플러스 3-k y 마이너스 5는 0이 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어. 무슨 표현이야? 항등식 표현이죠. 그럼 우리 항등식은 어떻게 푸는지 몰라도 항상 기준이 되는 문자 여기서 누구겠어? K. K가 되겠죠?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2x-kx 플러스 3yk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그럼 K를 가지고 있는 거 체크해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yk 플러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뭐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아까 그거 1번식과 2번식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거기서 항상 지나는 점은 어디겠어? 결국 교점이다. 그럼 즉 1번식과 2번식의 교점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리는 이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도. 그러면 지금 x는 3y니까 밑에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6y-y-5는 0. 그러면 y는 얼마 나와? 1이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몇 나와? 3. 그러면 지금 1번식과 2번식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고 3,1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그때 점의 좌표는 3,1 끝. 이해됐어?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고 점을 지나고 뭐 1,3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라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3,1과 1,3을 이용해서 뭐 하면 돼? 그냥 직방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가지고 요 문제도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가지고 요거 확인 체크 문제 꼭 풀어봐. 넘어갈게요. 자, 발전 예제 8번도 중요합니다. 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지금 보면은 앞에 식은 우리가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지금 얘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꼴로 정리하니까 어떻게 나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좌표평면 위에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지금 그리면 2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거야. 맞아? 자, 그리고 요번에 이 집은 2번 직선이 중요해요. 자, 2번 직선 y는 꼴로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 돼. 자, 지금 보면 m이 몇인지를 모르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얘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했었어. 기울기도 미지수고 y절편도 미지수일 땐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고 있어야 됐었어.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y는 예를 들어 mx 플러스 2다.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y절편이 2죠? 맞아? 그럼 얘에서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겠어? 뱅글뱅글. 뱅글뱅글 도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Understand? 자, 요번에는 y는 2x 플러스 m이다 라고 돼 있으면 기울기는 무조건 몇이야? 2로 올라가는 직선인데 y절편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근데 얘는 기울기도 미지수고 y절편도 미지수다라는 거예요. 둘 다 미지수죠? 그럼 m의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은 어떻게 될까? 위아래로 빙글빙글. 사방팔방 도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그랬어. 가만히 돌아요. 아, 위아래로만 돈다. 그 가만히 도는. 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자, 이 펜이 직선이야. 만약에 기울기가 미지수면 어떻게 돈다? 빙글빙글 도는 그래프가 나온다.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y절편이 미지수면 이 직선은 어떻게 움직인다? 위아래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 둘 다 미지수일 때는 뭐냐? 바로 뱅글뱅글? 항등식입니다. 왜? 적어두세요, 빨리.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어봐도 돼요?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얘가 왜 항등식이냐? 일단 항등식 아무 묻지도 말고 따지지 않고 항등식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그 항등식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1, m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야. 그럼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성립하겠네요? 그럼 x는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다. 즉 얘는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1,1은 뭐 여기 어디쯤에 이렇게 있겠죠. 요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된다? 빙글빙글 도는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정확히는 얘는 항등식이지만 좀 더 정확히는 한 점을 지나면서 빙글빙글 돌아야 된다라는 거야. Understand? 그러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직선이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나?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만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난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의 마지노선을 체크해보면 여기랑 이렇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서는 뭐겠어? 전부 다 만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요거일 때는 몇 콤마 몇을 지날 때야? 0,2를 지날 때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m의 값은 얼마 나와요? 1이 나올 겁니다. 먼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빨리 계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y절편이 0,2니까 얘 y절편도 0,2여야 되겠죠? 그럼 얘가 2여야 되니까 m은 1. 그럼 이때 m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요번에 두 번째 직선 요게 아니고 요거일 때를 볼 겁니다. 두 번째 직선.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날 때야? 2,0을 지날 때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0은 2m 플러스 m 플러스 1이니까 m은 그때 몇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때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이에서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지금 m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겠어? 3분의 1보단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만나게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얘는 과연 같다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같다. 된다 손. 안 된다 손. 수학 천재가 들었으니 된다다. 자,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자, 왜 안 되냐? 자, m이 3분의 1이면 딱 어떻게 만나?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지금 만나는 점은 어디야? 여기죠. 즉 y축 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사분면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1사분면이 아니죠. 그쵸?
각각의 축 위의 점들은 4분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어떻게 만나? 딱 이렇게 만나잖아. 이 직선이 X축 위에서 만나고 있잖아. 맞아? 그럼 이때는 뭐다? 얘도 1, 4분면은 아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만나니까 이 범위 사이에서만 정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 왜냐? 밑에 문제를 보면은요. 자, 요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39번을 한번 볼게요. 자, 39번 보면 두 점 A가 있어. A는 여기 5,1이고 5,1이 A고 점 B는 2,3이래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겠죠? 자, 그리고 얘 어떻게 움직여야 돼? Y절편이 이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움직여?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직선과 선분이 뭐 해야 된대? 만나야 된대요. 그럼 몇 콤마 몇 지날 때부터 몇 콤마 몇 지날 때까지 만나? 그렇죠. 2,3 지날 때부터 5,1 지날 때까지 만나겠죠. 그럼 그때 뭐 해주면 돼? 그냥 각각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대입해서 m의 값 구해보면 먼저 5,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나와? 1은 5m 플러스 2. 그러면 이쁘게 정리하면 5m은 얼마야? 마이너스 1m은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이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죠? 맞아? 요거 조금 잘못 그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2,3 지날 때니까 집어넣으면 3은 2m 플러스 2. 그럼 m은 몇 나와? 2분의 1. 그럼 이때 m은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m의 값의 범위는 이 사이에서 만나니까 2분의 1보단 크고, 아이고 잘못 적었다. 마이너스 5분의 1보단 크고 m은 2분의 1보다 작다. 근데 정답은 얘가? 그쵸, 이번에는 같다가 됩니다. 왜? 이 직선과, 그쵸, 직선과 만나기 시작하는 지점이니까 그럼 그때 값은? 저 새끼 어떻게 쉬는 시간 끝나자마자 조냐? 야, 왜 이렇게 피곤해? 응? 자, 그래가지고 이때는 선분과 만나는 거니까 얘는 같다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가지고 문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어?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가 아까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문제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과 라고 했으니까 교점 먼저 구해야 되겠죠? 우리 교점 어떻게 구했어? y는 2x-1과 y는 x-3을 연립할 거야. 그럼 y는 같다. 2x-2는 x-3. 그럼 x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그럼 그때 y는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럼 교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5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와 2,2를 지나는 뭐 만들면 돼? 직방 만들면 되겠죠? 그럼 직방 만들어 보면 x의 증가량 여기서 요거 빼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여기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7. 그럼 y는 4분의 7 x 플러스 b인데 얘가 지금 2,2 집어넣을게요. 그럼 2는 2분의 7 플러스 b니까 이항시키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요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추가시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오늘 배웠던 내용은 뭐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 만들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누구를 이용해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지금 항등식 이용해서 적으면 2x-y-1 k 플러스 x-y-3은 0. 이 식 자체가 뭐야? 1번식과 2번식의 교점. 얘가 아까 몇 콤마 몇이었어? 교점 아까 구했잖아.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5죠? 얘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콤마 몇을 지나는 2,2를 지나는 직방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여기다가 2,2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 얘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니까.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그럼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K. 얘 계산하면? 그러면 는 3. 그럼 K는 3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식을 다시 쓸 거야? 식 다시 쓰면 어떻게 나와?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그럼 7x
아이고 얘를 지면 안 되지. 7x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정답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얘네 둘이 왜 정답이 똑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정리하면 정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좀 더 센스 있게 푸는 건 누구야? 이걸 이용해서 요거 오른쪽 거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더 센스 있게 푸는 거다라는 겁니다. Understand? 조금 이게 어려울 거예요. 요거 빨리 이해하세요. 시간 줄 테니까. 선생님 그럼 저는 그냥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걸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실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항등식 이용해서 풀게끔 문제를 유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줄 알아야 돼요. 논수량에서도 저것처럼 풀면은 틀려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서술형에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이 문제가. 왜냐면 서술형도 선생님이 직접 채점하는 거잖아. 아주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문제는요. 채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잘 출제를 안 해요. 아니면 조금 약간 꼰꼰스러운 선생님들은 자기가 알려준 방식 아니면 정답 오답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숙제는 연습 문제. 클리닉은 오늘 나간